이번에는 제6주차 1교시로서 기계 시스템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는 이런 직선 운동하고 이렇게 회전 운동,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전 운동은 대부분 모터를 우리 많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직선 운동은 유압 실린더나 공압 실린더, 앞전 소자를 쓰는 액추에이터라든지 리니어 모터, 이런 것들이 직선 운동계를 구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운동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프링 상수, 이 스프링 상수는 힘과 변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힘과의 변이 관계 나타내는 거 정적 특성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강성으로 표현해 줍니다. 여기서 강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물체의 단단하기를 표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정성 마찰 계수가 되겠는데, 이 정성 마찰 계수는 요 힘과 요 속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끄럼 마찰, 이렇게 정성 마찰이라고 하는데, 정성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끈적끈적하는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정성 마찰 계수, 요거는 속도하고 관계가 된다. 다음에는 또 질량. 요 질량은 요 물체가 있으면은 물체는 밀도가 있고, 요 밀도가 있으면 밀도가 조밀하게 되면은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질량은 힘과 요 가속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 아는 요 뉴턴의 제2 운동 법칙, 아마 F 이퀄 ma 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가속도는 당연히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는 가속도도 같은 방향으로 발생하며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식을 쓰면은 요 F는 F 이퀄 ma,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거는 A는 이렇게 m분의 f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요 기계 시스템에는 요리 스프링 상수, 정성 마찰 계수, 질량,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에 대한 변이, 힘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면은 당연히 이 방향으로 이렇게 변이가 생기겠습니다. 요 시간에 대한 변화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먼저 요 스프링 상수에 대한 식은 요 F 이퀄 KX 이렇게 지금 그 상태 방정식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힘과 속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성 마찰 계수. 이것도 역시 F 이퀄을 그래서 정성 마찰 계수를 지금 B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 속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가속도와의 관계, 요거는 F 이퀄 m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준 거 요거는 우리가 상태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복소수를 사용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요 대문자, 지금 요 대문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상태 방정식 할 때는 소문자로 써줘야 되겠습니다. 소문자는 대문자로 바꿔주고 갈로 안에 있는 t는 갈로 안에 있는 s로, 지금 요거는 변이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그 대문자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속도는 여기 한 번 미분을 한 겁니다. 한 번 미분했기 때문에 라플라스 연산자에서는 s가 되고, 요 가속도는 변이를 두 번 미분했기 때문에 S자승.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 이제 라플라스 변환 함수로 상태 방정식을 바꾸는 겁니다. 요 식을 사용을 해서
자, 요거 모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벽면체, 바닥이고 벽이 있습니다. 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스펀지를 뒀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스펀지는 좀 이렇게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누르면은 여기에 압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프링 상수를 지금 이 KX, 요거는 스펀지의 단단하기를 표현한 것이고, 자, 이 바닥에는 여기 점성 마찰이 있습니다. 물체와 요 바닥면하고의 마찰인데, 이걸 우리가 점성 마찰, 이렇게 B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밀게 됩니다. 힘으로 밀게 되면은 당연히 이것이 이 방향으로 가면서 스펀지를 압축을 하겠습니다. 자, 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자, 힘의 방향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질량이 이렇게 있으면은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은 스프링 상수에 의한 것과 점성 마찰에 의한 것은 이렇게 반대로 힘이 작용을 하겠습니다. 자, 힘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변이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뉴턴의 제2운동 법칙, 자, F 이퀄 ma, 자, 요 식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요 식을 사용해서 힘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니까는 반대로 작용하는 것은 요 점성 마찰 계수와 스프링 상수에 대한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부호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들을 요 우측에는 여기 이제 힘만 두고 자, 이걸 이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지금 힘 F는 ma 꼭 더하기 b 속도 더하기 k 곱하기 변이, 자, 요렇게 지금 상태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상태 방정식이 만들어졌으면은 이 상태 방정식을 이렇게 라플라스 변화를 합니다. 아까 그 가속도는 변이를 2번 미분했기 때문에 S자승, 속도는 1번 미분했기 때문에 S. 자, 변이는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X, 요 변이는 공통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식을 자, 요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시간 영역에서는 미분 방정식이었는데 라플라스 변환하니까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2차 방정식 요거를 다시 우리가 표현을 요 변이를 이쪽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변이를 힘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 식은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표현한 상태에서 이 질량 m 이거를 분자 분모에 다 나누게 됐습니다. 자, 나누어서 이렇게 오메가 n 요 각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요 감색계수 요걸로 이제 식을 한번 바꾸어 봅니다. 자, 나누어서 이래 보게 되면은 여기는 m이 될 m분의 bx, 여기는 m분의 kx. 자, 요 분자는 요 m. 자, 요렇게 되다 보니까는 자, 요 각주파수 이거 오메가 n 자성 이거는 루트 m분의 kx. 자, 감색계수는 델타는 bx 나누기 2 곱하기 m 오메가 n. 자, 요렇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 각주파수를 보게 되면은 각주파수는 요 질량이 크면은 당연히 각주파수가 작고 스프링 상수가 크면은 단단하면은 이게 각주파수가 크다. 각주파수가 크다 것은 응답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 감색계수는 진동 성분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자, 이게 점성 마찰 계수가 크면은 당연히 감색 계수가 크기 때문에 진동 성분이 줄어들고, 자, 이 질량이나 각주파수가 크게 되면은 감색 계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질량이 진동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스프링이 있으면은
스프링에 이렇게 물체를 매달아 놓고 매달아 놓은 상태와 힘을 이렇게 가해줘서 잡아당겨서 밑으로 늘어뜨렸을 경우를 한번 모델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스프링만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이제 여기서는 Y0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Y1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물체를 매달았습니다. 스프링이 있는 이 상태에서 물체를 매다니까는 물체의 무게만큼 요만큼 이렇게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것을 여기서는 Y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물체가 있으면은 이 물체는 당연히 중력이 잡아당기겠습니다. 중력이 잡아당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로 곱하면은 무게가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W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힘을 가하게 되면은 밑으로 쭉 이렇게 더 늘어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힘이 밑으로 중력 가속도에 의한 거하고 힘에 의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당연히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이 스프링 상수는 위로 잡아당길 것이고, 자, 여기에 벽면체 여기에 발생하는 점성 마찰 계수도 위로 이렇게 잡아당기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변이, 이제 힘을 가했을 때 일어나는 변이에 대해서 이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봐라, 이런 것이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외력이 없을 경우, 자, 요 F가 없습니다. 요 F가 없을 경우, 이때는 요 질량, 요 중력 가속도에 의한 것만 작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요 스프링에다가 요 물체를 매달게 되면은 요 물체의 무게에 해당이 되는 것만큼 이렇게 쭉 내려와서 평행 상태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요 상태로서 이제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은 가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자, 여기에 Y0하고 Y1 가면 실제는 이 부분의 변화량, 요 델타 Y가 되겠습니다. 자, 요걸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그래서 요 M하고 델타의 변화, 그는 가속도는 요 W가 뭐냐면은 요 물체가 중력 가속도에서 잡아당겨지는 힘, 요거는 점성 마찰 계수와 요 스프링 상수, 여기에서 변화되는 그 속도와 변화되는 변이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표현했는데, 자, 요 상태의 변화량, 자, 요거 변이를 Y, 자, 요 속도의 변화량을 요 dt분의 dyt, 요 가속도의 변화량은 dt 자성분의 d 자성 yt, 이렇게 변화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자, 요런 것들을 y하고 이런 것들 대입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식이, 자, 요렇게 지금 좀 간단하게 좀 변화량으로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힘으로 작용하는 것은 요 W가 되는 거고, 요 점성 마찰 계수와 스프링 상수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서 지금 부호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하고, 정리한 것을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리를 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합니다. 자, 그래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요 2차 방정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도 변이에 대한 걸로 이렇게 공통으로 묶어서 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요 식을 이제 사용을 해서, 자, 이번에는 요 외력이 있을 경우에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질량에 의한 힘과 이번에는 외력, 이렇게 요 힘이 작용하면은 이는 더 많이 좀 늘어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는 질량에 의한 힘과 외력에 대한 힘은 서로 더하기가 되어 있고, 자, 여기도 당연히 점성 마찰 계수, 스프링 상수는
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을 또 이항을 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외력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의 차이점은 요 외력에 대한 힘, 요 부분이 힘에 대해서도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요 물체가 중간에 한번 물체가 있고 또 그 밑에 하나 더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2단으로 되어 있고, 자, 여기는 당연히 스프링 상수와 점성 마찰 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맨 하단부 M1 여기에 힘이 작용했을 경우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질량 M2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은 X2, 질량 M1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은 변이가 X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량 M2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힘이 밑으로 이렇게 작용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점성 마찰 계수와 스프링 상수에 대한 힘이 있는 거고, 자, 이번에는 또 이 M1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은 반대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또 빼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중간 요 사이에는 힘이 하나는 내려오고 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량, 요거는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해서 요 힘 F에 대해서 작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 속도를 이걸 상대 속도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변이는 상대 변이,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요 식을 사용을 해서 운동 방정식 요 M1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M1은 F 이퀄 MA 여기서 만들어지고, 요거는 상대 속도와 상대 변이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 법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체 M2에 대해서는 M2 요거 가속도에 대한 것이고, 이렇게 지금 작용하는 힘, 요 밑으로 지금 잡아당기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 힘과 요 반대로 작용과 반작용에 의한 힘, 요거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쭉 정리를 합니다. 요 M2에 대한 것을 정리를 쭉 하면은 요렇게 식이 만들어지겠고, 자, 최종적으로는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지금 요 변이에 관계되는 것, 요거는 힘에 관계되는 것, M1에 관계되는 것, M2에 관계되는 것, 요 두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요 두 식을 만들어서 이게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 요 M1에 대한 것, 또 요 M2하고 M1에 관계되는 것,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쭉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X1, X2, X1은 여기서의 변이량, X2는 여기서의 변이량,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은 요 X1을 지금 구하는 것이고, 요 X1과 힘 F에 대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이 X2를 이제 여기에 대입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요 X1과 힘 F에 대한 전달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X2 자리에 이제 X2를 지금 여기 대입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잘못되어 있는 것이 B1 더하기 B2, 요 K1 더하기 K2.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 식을 쓰면서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B2, K2 이렇게 지금 작성을 좀 변경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자, 여기에
쭉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여기는 B1 더하기 B2, 여기는 K1 더하기 K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래 약분되는 것을 약분을 하고 이렇게 남겨보면은, 자, 요 부분만 요렇게 남는 것. 자, 요 부분이 이제 전달 함수가 되겠습니다. 힘 F가 가해지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영향을 거쳐서 요 X1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 요 기계의 시스템에 대해서 모델링 했는 것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